반면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서는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범위를 넓히긴 했지만 중국이 민감해하는 타이완 해협을 회담 의제로 올려서 평화와 자유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결의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비판하면서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중국 반응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이 중국이 민감해하는 부분이 있죠. 관련해서 혹시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현상 변경 반대라는 말이죠. 한미 정상의 공동 성명에 이 표현이 나오긴 했는데 타이완 해협을 콕 집어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타이완 해협에 대해서는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나름 수위를 조절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중국에 대한 압박 범위와 강도를 더 높였다고 읽히는 대목이 따라붙었습니다. 인도 태평양에서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천명한 겁니다.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 지역의 군사화 등 중국을 겨냥한 사례도 예로 들었습니다. 아직 중국의 이렇다 할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 중국 외교부 브리핑을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반도체 수출 통제인데요. 어떤 반발이 예상될까요? 네, 이번 회담에 앞서 미국이 한국에 반도체 관련 압박을 넣을 거란 외신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죠. 중국이 제재에 착수한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대신 삼성이나 SK 같은 우리 기업이 중국에 반도체를 공급하지 않도록 손을 쓸 거란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까지 협박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반도체 수출 통제에 동참하게 되면 한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거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삼성과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3강 경쟁을 벌이는 구도인데요. 바로 이 점을 파고들어서 한미 양국은 물론 정부와 기업 사이를 갈라치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를 의식한 듯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양국이 기울여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했다.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들으신 것처럼 문구 자체가 모호하고 구체적인 방법도 나오지 않아서 립 서비스에 그쳤다는 평가입니다. 네, 러시아의 반응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회담에서 군사 지원 관련 논의는 없었다는 게 우리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소인수 회담 때 우크라이나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매우 짧게 언급한 정도입니다. 공동성명에서도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긴 했지만 인도적, 경제적 지원만 명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발언에 비하면 수위가 낮아진 셈인데요. 그래서인지 앞서 거칠게 반발했던 러시아 쪽 반응도 아직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대신 중국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시간에 시진핑 주석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통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협상이 유일한 출구라는 시 주석의 말을 전하며 평화 중재자로서의 면모를 선전했습니다. 영문판 글로벌 타임즈의 경우 우크라이나 위기에 불을 끄는 중국 소방관 옆에서 미국인이 휘발유를 갖다 붓는 만평을 싣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